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고향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대한애국당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선봉을 위한 서명과 또 우리 당원가입을 위한 입당원서를 받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요즘 얼마나 어려운지, 먹고 사는 문제도 어려워지고 굉장히 지금 축제도 하고 합니다만 마음 한구석에 조그만 분들이 있을 거예요. 과연 우리 또 대한민국이 잘 되고 있는지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대한애국당의 사무총장으로서 우리 당을 이끌면서 지도부에서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고 왔어요. 과연 이 나라가 우리가 선진국이 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앞으로 순항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하고 그렇게 지금 정당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 지표도 그래요. 보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3.6% 성장한다 그랬다가 올해는 들어 2.8%, KDI도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무디스사는 또 2.6%, 또 얼마 전 한 달 전에는 2.1% 성장한다. 어제 지난주에는 보니까 어디 외국의 저명한 연구기관에서 1.8%까지 성장한다. 이렇게 하루하루 수치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을 과연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지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겸허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왔습니다. 물론 뭐 경제 문제를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여기 자영업자라든지 또 장사를 하시는 분들, 또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최저임금하고 소득주도 경제 성장론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통계적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국민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귀를 닫고 이렇게 무관심하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언론이 거의 없는 이 대한민국, 좌경화된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깨이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자신들, 자녀분들의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이상하다 이상하겠습니다만 더 이상 이 나라가 더 어두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아시다시피 어제가 판문점 선언 1주년이었어요. 1년 전에 마치 이 문재인 정권은 이 땅에 평화가 오는 것처럼 위장 평화 공세로 저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이하고 이상한 선언을 했어요. 1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단 하나의 북한 핵 폐기도 없고 북한 핵을 폐기하겠다는 그런 어떤 움직임도 없고, 오히려 북한을 핵 보유 국가로 인정하고 우리나라로부터 돈이나 뜯어가려는 이런 못된 놈들한테 속았다는 이러한 공세가 지금 이렇게 했는데도 우리 국민들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무관심하고 태평하게 지낼 수 있는가? 한반도의 평화가 어찌 온 거예요? 북한의 핵을 놓고서 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핵을 폐기하려는 국민들의 영혼을 어디로 가고 핵을 인정하는 북한의 김정은을 도우려는 이런 못된 흐름들의 종지부를 찍어야지 이 대한민국 땅에 평화가 오고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핵 없는 세상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보이지 않게 적화가 되고 있는데도 느끼지 못하고 한가하게 이렇게 지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볼 때 너무 답답하고 울분이 쏟아서 정신 좀 차려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손에 가슴을 얹고 지금 풍화가 울릴 때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말 손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셔야 될 때, 이 대한민국의 언론들이, 좌파 언론들이, 선동 언론들이 얼마나 보도를 왜곡하고 잘못해놨는지, 우리 국민들 중에서 북한의 사악한 인권유린 독재자 김정은에 대해서 27%가 호감을 갖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는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이런 통계를 보고도 분노하지 않는 국민이 어떻게 비리를 보장할 수가 있겠어? 국제형사사법재판소에 재소해가지고 빨리 정치 생명이 끝나서 자유민주 통일을 이루어야 되는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역사의식은 어디 가고, 북한의 김정은이하고 평화를 같이 나눌 수 같은 못된 평화의식을 갖고 있는 이런 의식부터 당장 뜯어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대한민국이 망하고 있는데도 그 목소리를 듣지 않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다가 아마 얼마 안 가서 우리 국민들은 땅을 치고 후회하고, 그때 왜 대한애국당에 우리 지식인들의, 보수 지식인들이 이야기하는, 애국지사들이 이야기하는 나라 걱정하는 목소리를 듣지 않았는지, 땅을 치고 통곡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듣기 전에 행동하고 깨우치고 나라를 위해서 마음을 열고 정말로 조금이라도 이 나라를 위해서 행동하는 그런 애국 시민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고향 시민 여러분, 그리고 애국 시민 여러분, 이 나라가 더 이상 파괴돼서는 안 됩니다. 민주노총이라는 노동운동만을 하지 않는 정치운동에 전념하고 있는, 그것도 좌파 전향의 잘못된 무리들이 이 나라의 경제를 망치고 있는데도 아직도 취직이 안 된다고 그 본질을 보지 못하고, 대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하지 않고 외국에 투자하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최저임금 정책으로 여러분들 자녀들의 아르바이트 자리가 없어지는데도 뭐가 잘못되는지 분노하지 않고 그저 가슴만 앓고 있는 애국 국민들, 이제는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와서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지 여러분들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문재인 정권의 실상이 다 드러났어요. 이 나라를 잘못 끌고 가고 있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망쳐지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정치, 경제, 안보 어느 곳 상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안보 문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미동맹은 파탄 나가지고 얼마 전에 주한 헤이르스 대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나는 문재인 정권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얼마나 동맹국 대사가 답답하고 이 정권을 우습게 평가했으면 가장 큰 한미동맹이 대한민국의 북핵 정책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이러한 지경까지 안보정책을 망친 이 나라의 나쁜 정치인들 다 몰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몰아내자. 반드시 청소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뉴스가 제대로 보도 안 돼도 찔끔찔끔 한두 번 보도되는 이런 사이사이에도 얼마나 이 나라가 망쳐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데 더 이상 침묵하면 안 됩니다. 존경하는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좌파가 한때는 민주화 운동으로 군사 독재 정권과 싸우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얻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들이 공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민주화를 가장하고 종북 주사파 세력들이 지난 50년간 적파 공산화 전략으로 오늘날 여기까지 이 나라를 끌고 온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신 차리고 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깨인의식으로 싸우고 잘못된 정치인들을 규탄하는 이런 깨어있는 민주시민이 돼야지 여러분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강권하고 무관심하고 그런 국민은 앞으로 절대로 행복 주물권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제대로 깨닫고 나라를 위해서
애국 활동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애국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족을 생각하고 이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애국시민이 되어야 될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존경하는 고향 시민 여러분, 저는 대한애국당의 사무총장으로서 주말마다 서울역에서 광화문에서 우리 당대표님과 지도부를 모시고 어제가 121차입니다. 끊임없이 수만에서 수십만의 우리 애국시민들을 모시고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비판하고 나라가 망하고 있다는 현실을 고발하면서 여러분의 애국심을 모으고 투쟁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애국지식인입니다. 제가 지난 수년간 TV 종편에서 수백 번 대한민국의 보수를 이야기하고 좌파들의 위선을 이야기하면서 나라 걱정을 해왔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가 단 한마디도 틀린 게 없어요. 이 나라는 거짓 좌파 세력에 망하고 있는 잘못된 기획을 하고 있다는 이 보수 평론가의 말이 어느 한 곳이 틀린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은 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깨달아야지 여러분들이 거기서부터 애국을 하고 잘못된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을 바로잡는 그런 운동에 동참하면서 좌파 정권과 싸우는 여러분의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일어서야 돼요. 언론이 다 썩어서 제대로 진실을 보도하지 않고 보수 야당이 다 죽어가지고 지금 국민들의 마음을 일깨우지 못하고 있는 이 시점에 나라가 망하기 전에 누가 이들과 싸우겠습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의 한마음 한마음 정성이 모여서 이 나라를 지키는 애국심이 모이고 그것이 하천이 되고 강이 되고 바다가 되어서 저 못된 종북주사파 우리들을 몰아내고 왜곡된 역사를 자화잡는 그러한 의로운 대안에 여러분들이 동참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잘 안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나라가 망하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망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 나라를 위해서 행동하고 양심을 가지고 애국하는 그런 시민들이 돼야 될 겁니다. 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지난 문재인 정권 2년간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과 파탄으로 이 나라가 파탄공화국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9.19 군사합의부터 저 최저임금 소득주도 성장까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 나라를 이끌고 있는 정책이 없어요. 나라가 망하는 걸 아는데도 고치지 않고 있는 이 못된 정권은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을 과연 바라는 겁니까, 여러분? 이 못된 버르장머리를 고칠 수 있는 것은 국민 여러분들의 단합된 의지와 그들을 규탄하는 여러분들의 깨인 애국심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국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패스트 트랙을 합법화하는 이 못된 좌파무리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그리고 보수인지 아는지 뭐 그분들은 뭐 잡탕이라고 하는데 바른미래당의 일부 의원들이 자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선거구제 개편,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리고 공수처법 그거를 패스트 트랙으로 옮겨가지고 이제는 이 나라의 틀을 완전히 사회주의로 끌고 가겠다는, 북한과 연방제를 하겠다는 이런 국회의 마지막 보루까지 제도적으로 좌파들의 구미에 맞는 틀로서 바꾸겠다는 이런 못된 행태들을 보고 그나마 자유한국당이 한 이틀 밤새 싸웠는데 앞으로 1년 내내 싸워도 될까 말까 한데 여러분들 이런 걸 보면서도 울분을 토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그냥 남의 일처럼 지나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여러분들은 국민이 자격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흥분하고 싸우고 잘못을 비판하는 우리 국민들이 되고 시민들이 돼야지 이 못된 좌파 정권의 북한과 연방제 음모를 막고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파괴하는 이들의 음모를 저지한다는 이러한 역사적인 과제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바로 나서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공수처법이라는 것은 검찰 다 수사권이 있는데 거기에다 좌파 권력이 권력을 잡고 다시 한번 검찰과 사법부 고위공직자 입법부까지 장악하고 칼질을 휘둘면서
정권의 입맛에 맞게 이 나라를 끌고 가겠다는 못된 음모가 있는 이 못된 법은 반드시 폐지돼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대 좌파들이 연합해가지고 과반수 이상 끌어올려가지고 마지막 입법부까지 장악하고 이 나라를 좌파공화국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재산과 여러분들이 일으켜놓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파괴하는 이런 못된 흐름을 저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존경하는 고향 시민 여러분, 그리고 애국 시민 여러분, 이 나라가 더 망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우리 의로운 보수 세력, 굳이 대한애국당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의로운 세력에게 힘을 보태주시고 같이 다 함께 투쟁합시다. 여러분, 투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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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연사